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왔었잖아요. 30%로 나왔고 특히 김근식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서울의 지지율이 굉장히 너무 낮게 나와서 그 부분을 되게 우려했었는데 일단 그래픽 보겠습니다. 긍정평가가 좀 올랐어요. 33%. 그리고 부정평가는 내렸습니다. 58% 나왔고요. 정당 지지도까지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여주세요. 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조금 올라서요. 35% 나왔고 민주당은 조금 내렸습니다. 32%. 이게 혁신의 노력이 조금 국민들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반등을 했네요. 뭐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인류한 혁신위원장을 임명했죠. 예. 이제 그런 이벤트와 더불어서 이제 대통령의 외교. 네네. 보통 대통령이 이제 외교 일정을 수행하고 나면 약 한 3%에서 5% 정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 것까지 연결시켜서 보면 지난주 조사가 너무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자 혹은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그 응답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을까. 네. 그 응답률이 보통 10에서 20% 그 사이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응답을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변화로 보면 별로 이게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라고 봐요. 주목해야 될 점은 긍정이 여전히 33%, 네. 30% 초반대다. 이것은 정말 최악입니다.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도 약 20%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네. 거의 거기에 그 접근해 가는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잠깐 변동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이번 주에 일요일 날 12구 참사가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또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또 실망해서 빠지는 지지층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범위 내에서 등락폭은 그냥 일상적인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나오고 있는데 서울이 지난주보다 올랐죠. 30% 넘었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예, 근데 이제 지난주는 진짜 서울 지역의 긍정 평가에 워낙 많이 떨어져서 저도 충격을 받았고요. 비슷한 지난주 그 갤럽 수치에서는 TK도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조금 반등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복비서관님께서는 별 의미 없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찾아보면 대통령의 반성이라는 메시지, 그다음에 국민은 언제나 늘 옳다, 나부터 변하겠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일관되게 계속 발신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외교 순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다시 좀 결집해서 다시 한번 기대를 좀 가져보는 그런 좀 응답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대통령의 반성과 민생 중시라는 메시지 플러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발탁된 점이 이제 지난 주말 이번 주 초까지의 발탁 내용 그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인유한 위원장 발탁 위에 낸 메시지는 상당히 그 기대를 많이 갖게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낙동강 하류는 물러서야 된다. 통합 얘기했고요. 통합 이야기했고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민주당에서 실망한 분들이 또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에도 한번 다시 좀 변화를 기대해 볼까라는 식의 조금 반등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태원 참사 저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12구 이제 일주기 추모 집회가 열리는데 본래 대통령실은 이게 이제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야당 공동 주최 정치 집회에서 참석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저녁에 민주당 대변인이 참석하지 않겠다. 대통령실이 정치 집회라고 한다면 공동 주최에서 빠지겠다고 하죠. 공동 주최 빠지겠다. 그러니까 주도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 주도가 빠지고 단순한 시민들과 유족들 중심의 추모 집회라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실도 입장을 저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인유한 위원장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혁신위원회 회의를 하면 또 마이크가 갈 거 아닙니까? 혁신위원장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마이크를 활용하는 겁니다. 혁신위원장이 무슨 당 대표도 아니고 결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그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당을 혁신하는 자리인데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 당의 역할을 혁신하는 거죠. 당이 그동안 대통령실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그건 민심과 좀 동떨어진 겁니다. 민심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건의를 하고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그동안 당의 역할을 못했으니까 당 혁신위원장이 이런 이야기 목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당의 기조가 바뀌죠.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달라는 게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 쓴 회초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는 거, 결기 있게 하는 거, 그게 혁신이 갈 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회의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모두 인사 말이나 또 혁신위원들 돌아가면서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12구 일주기 추모식 때 대통령께서 개의치 말고 가서 유족들을 끌어안고 유족들의 아픔과 위로를 좀 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실제로 참사가 났을 때도 대통령이 5번인가요? 그 시민 분향소에 참배를 했어요. 그걸 왜 못하죠? 그런 것들을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달라고 해야지 대통령실에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당대표도 입 딱 다물고 가는지 마는지 결정도 안 하고 이런 식의 당정 관계는 안 되는 겁니다.